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오늘은 좀 녹화가 평상시보다 빠른데요. 빨리 녹화해놓고 저녁에 좀 여유롭게 미국 주식시장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빨리 녹화하고 빨리 저녁 먹고 뭐 그러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거 없고요. 중요한 이벤트 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점검 정도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점검 정도와 간단한 일단 제 생각 정도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하락 마감해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오늘 아시아장 뭐 혼조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초록색 빨간색 섞여 있고요. FOMC 회의 전날이니까 지나치게 빠지지도 지나치게 오르지도 않는 적당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아직 뭐 개장을 안 해갖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그만큼 녹화가 좀 빠르긴 했나 봅니다. 유럽도 아직 개장을 안 했네요. 자, 아무튼간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슬슬 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승세라는 거죠. 상승세가 조금씩 유럽 개장 직전에 이렇게 상승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보고요. 오늘 한국에서는 뭐 특별히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딱히 뭐 점검할 만한 건 없어 보여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392가 저항이죠, 그죠? 네, 지지와 저항 어디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뭐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 신뢰도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어디선가 이거래일째 지지력을 만들어내고는 있죠. 그런 것들 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적고 FOMC 회의 전날이기 때문에 이런 양봉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있겠죠. 코스닥 시장은 뭐 계속 박스권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드릴 말씀 없고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움직임들이 회의 전날이고 거래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그저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마감됐다. 한국은 그냥 적당히 패스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겠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장 이야기는 가볍게 하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콜옵션들은 또 어딘가에서 이거래일 정도 지지력을 보이면서 살아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유리한 거는 뭐 굳이 따지면은 풋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그죠? 풋 쪽의 지지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실 뭐 재밌었던 거는 원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더 주식시장은 뭐 대부분 다 그냥 그랬는데 환율이 좀 오늘 이제 저항을 하나 넘어섰죠. 그 85원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요즘에 계속 이 자리잖아요. 77원, 85원 박스권인데 오늘 회의 전날인데 이 갭상승 출발해갖고 85원을 껑충 뛰어넘더니 결과적으로 원웨이 상승을 해서 환율이 많이 올라서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별로 긴축 우려 이런 걸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이 외환시장, 그죠? 외환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긴축 우려가 좀 반영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가만 보시면은 계속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나타난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긴축 우려가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좀 먼저 선반영되는 감이 없지는 않아요. 뭐 물론 선반영됐다라고 해서 내일부터 그럼 무조건 원화 강세냐, 내일부터 무조건 다시 환율이 떨어지냐 이렇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뭐 굳이 어떤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뭐 제가 오늘 그래서 일단 오늘 한국 주식시장 뭐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고요. 어쨌든 뭐 지금 움직임이 그래요. 이 주식시장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우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시면 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다 저쩌다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 이러니까 원달러 환율,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상식선에서 설명할 수 있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그래요. 외환 시장하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단기물 금리를 봐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죠. 뭐 단기물 금리 한번 보면 됩니다. 그 단기물 금리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누가 봐도 긴축 우려를 반영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런 흐름들을 좀, 뭐 철저히까지는 아니고 주식시장은 좀 이런 흐름들을 긴축 우려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이건 미국 주식시장이고, 뭐 한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보시면 좀, 그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최근 요만큼만 보면은 이게 긴축 우려라고 하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긴축 경계감 정도란 표현이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선물 400 부근에서 버벅버벅 하긴 했으니까 뭐 긴축 우려까지는 아니고 긴축 경계감 정도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굳이 뭔가 우려를 하는 게 있다면은 뭐 달러라든가 뭐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상식적으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또 모르는 척하고 또 다시 비이성의 영역으로 날아갈까봐 그런 것들이 좀 살짝 뭐 제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걱정한다고 그게 뭐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들, 이미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일단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넘어가자면, 중요한 거 뭐겠어요? 테이퍼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런 거 하고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셔서 보시면 되겠죠. 테이퍼링 속도 이런 거는 뭐 몇 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날 거냐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거고, 금리 인상 전망 같은 경우는 뭐 파월이 립 서비스도 확인하겠지만 점도표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 뭐라 하는 뭐 누구 전문가가 뭐라네 이런 소리 다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과 점도표를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비교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글에다가 FOMC 점도표 이렇게 치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점도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 번쯤 머릿속에 좀 봐 두세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연준의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이게 이번 12월 달 들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그림과 이게 이제 9월 달이라고 하는데 9월 점도표와 12월 점도표를 양쪽에 띄워놓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체크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체크 포인트긴 하고요. 아무튼 제가 좀 전에 하던 이야기 원래 하려다가 지금 깜빡하고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좀 전에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뭐 지멋대로 갈 수 있어서 우려가 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 정석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원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호재예요. 원래는 호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의 확률로 기준금리 인상 때 주식시장 대세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랬다는 점은 일단 기억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어떤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상 코앞에 두고 계속 숏 포지션을 붙잡고 가는 거는 예전과 딱 한 가지 조건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준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자빠진다고요. 먼저 자빠지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대세 상승을 같이 하거든요. 이게 주식시장, 이게 기준금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달랐던 점이 지금 금리 인상 직전인데 그 어떠한 조정도 없어요. 이거는 코스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전혀 어떠한 조정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밸류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비쌌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 대세 상승을 할 만한 이 금리 인상이란 조건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이렇게 더럽게 비쌌던 적은 단 한 번뿐입니다. 얼마 정도 비싸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00년 IT 버블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싼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숏을 붙잡아 보겠다 이러면서 아웅다웅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게 일단 저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원래는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대형 호재다. 원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제가 받쳐주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거를 아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기준금리 인상은 호재인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너무 비싼 상황이고 또 그리고 경제가 좋아서 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예전에 파월이 돈 풀어놨던 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지금 그죠?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상 이게 아니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지금은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큰일 났다. 야 CPI가 7%가 넘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뉘앙스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셔가지고 혼자 어쨌든 스스로 한번 판단들을 잘 한번 내려보세요. 아무튼 저는 뭐 금리 인상이고 뭐시고 간에 일단 주식시장이 전 너무 비싸다는 것이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계속 그렇게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오늘 밤에. 근데 몰라요. 저도 오늘 밤에 제가 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 5시 이거밖에 안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하긴 할 건데 이런 어떤 상황 판단의 기초가 되는 어떤 상황 인식 있죠. 상황 인식. 최근의 상황이 어땠냐라는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S&P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11월 초부터 해서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그죠? 1달 반 정도 가까이 저항을 누적시켰습니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둘 다 같은 시기 11월 초부터 해서 저항을 1달 반 가까이 누적시킨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이런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여기는 못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긴 갈 겁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뭐 계속 드리는 말씀. 어딘가에서 뭐 튀어 오르면은 그 자리를 일단 매도의 찬스로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밤에 당장 오늘 밤에 뭐 확 튀어 오른다, 뭐 무조건 여기서 숏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해요. 오늘 밤 뭐 장중에 뭐 많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밤 무조건 사야 되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밤이 분명히 소문난 잔치이긴 하죠. 오늘 밤이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하게 지켜볼 날이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꼭 기회가 오늘 올 것이냐? 그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죠. 올해부터 이 올해의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시면 FOMC 회의 딱 그 당일날에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통 한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페이크를 주다가 자빠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은 날밤을 새서 무조건 뭐 반등시 숏을 매집하고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등이 오늘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그냥 곧바로 꺾일지 아니면 그냥 몇 거래일 더 오르면서 더 추가적인 어떤 숏 매수 기회를 줄지 어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장중의 흐름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변동성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뭐 숏을 잡기 좋은 뭐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나치게 뭐 말도 안 되는 막 1.5% 막 2%대에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제 생각에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어떤 FOMC 인터뷰 그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자회견하고 그러기 직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도 하기 전에 이미 막 이렇게 폭등을 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는 오늘도 뭔가 숏을 들이댈 수 있는 찬스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오늘 뭐 적당히 변동성 죽이면서 조그마한 양봉 덩어리 이런 거 나온다. 그럼 또 몇 거래일도 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 피곤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무조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조바심을 갖고 매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매수라는 게 뭔가 주식 롱 포지션 잡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내가 뭔가 이 욕심 때문에
포모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Fear of missing opportunity, 그죠? 탐욕 때문에 뭔가 포지션을 구축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지지와 저항을 분석해서 저항에 도달했으니까 뭐 숏을 산다. 지지리 저 아래쪽에 어떤 뭐 지지선이 이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에 터치를 했으니까 주식을 매수한다. 이런 거는 괜찮는데 지금 이거를 사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조바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저항을 누적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그건 그렇긴 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미 시장이 긴축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6월달 FOMC 같은 때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요때인데요. 요때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준비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다들 우리의 유동성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면서 이때는 분위기가 좀 해벌레 했었거든요.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점도표를 까보니까 웬걸 금리 인상이 빨라진댄다라고 여기서부터 신호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했죠. 서프라이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미 CPI, PPI를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밤에 어쨌든 장중에 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기 더 우호적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려서 좀 혼란스러우시죠? 한번 종이에 한번 쫙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미리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장 개장해서 흐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안 되면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아니다 싶으면 안 사시면 됩니다. 굳이 뭐 오늘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뭐 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짧게 소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